걔들이 도망쳤어. 당장 잡아. 김성호의 고함 소리가 새벽을 찢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막둥이가 마을 입구로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막둥아, 왜 이렇게 돼서 돌아왔어? 내 새끼들은 도대체 어디 있니? 재숙 할머니의 절규가 마을 전체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진돗개 한 마리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본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짧게라도 댓글로 인사해 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전북 장수군의 한적한 시골 마을,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임재숙이 사는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시멘트 담장으로 둘러싸인 넓은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아래로는 텃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78세의 재숙은 요즘 들어 말수가 부쩍 줄었어요. 혼자서는 거동도 불편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힘들어졌죠. 며느리 장미란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어제 일도 가물가물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란이 보리죽을 떠서 들고 왔지만 재숙은 고개만 돌렸습니다. 입맛이 없어. 재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미란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란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됐어요. 시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 약 챙겨드리기, 빨래, 청소까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50살의 나이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아무도 모르죠.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빚이 아직도 300만 원이나 남아 있었고 매월 이자만 15만 원씩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와 약값까지 합치면 한 달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이번 달도 전기세를 연체해야겠네. 미란이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힘든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였어요. 친구들은 모두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미란만 집에 갇혀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미란을 효부라고 칭찬했지만 미란은 그런 칭찬이 부담스러웠어요. 정작 속마음은 답답하고 외로운데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해야 했거든요. 정말 숨이 막혀. 미란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들도 자주 놀러 왔는데 재숙이 말수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어요. 마당에는 빨래만 바람에 펄럭이고 텃밭의 채소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미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미란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미란 자신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마당으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수가 있나? 옆집에 사는 70대 할머니 순덕이었어요. 순덕은 재숙과 함께 이 마을에서 50년을 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순덕과 재숙은 젊은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해온 사이였어요. 아이들 키울 때도 서로 도왔고 시집살이 힘들 때도 위로해줬죠. 특히 재숙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순덕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할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미란이 마당으로 나가자 순덕의 표정이 환하게 밝았어요. 순덕의 손에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미란아, 좋은 일이 있어서 왔어. 순덕이 바구니를 살짝 열어 보이자 그 안에는 새하얀 털을 가진 작은 강아지가 있었어요.
우리 집 진돗개 복실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녀석을 재숙이한테 주고 싶어서 왔지. 순덕은 며칠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어요. 복실이가 새끼 5마리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예쁘고 영리해 보이는 암컷을 재숙에게 주려고 했거든요. 재숙이가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 이 강아지가 있으면 기운이 날 것 같아서 말이야. 복실이의 출산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 진통을 겪은 끝에 5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그중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죽었거든요. 순덕은 남은 4마리를 정성스럽게 돌봤고 그 중에서도 이 암컷 새끼가 가장 건강하고 똑똑해 보였어요. 이 녀석이 정말 특별해. 태어난 지 1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람을 알아봐. 순덕이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실이가 워낙 똑똑한 개라서 새끼들도 다 영리할 거야. 강아지는 아직 아주 어려 보였어요. 생후 1달 정도 되어 보이는 암컷으로 순백의 털에 까만 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눈빛만큼은 똘똘해 보였어요. 순덕은 이 강아지가 재숙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저희도 어머니 모시기도 바쁜데 강아지까지는. 미란은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이미 시어머니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강아지까지 키워야 한다니. 미란아, 재숙이가 요즘 너무 말이 없고 우울해 보여. 이 녀석이 있으면 기운이 날 거야. 걔는 사람 마음을 참 잘 알아준다니까. 순덕의 말에는 오랜 친구에 대한 걱정이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순덕은 재숙이 남편을 잃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기억력까지 나빠지면서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이 강아지가 재숙이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거야. 그때 재숙이 방에서 나왔어요. 강아지를 보자 재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 이 강아지 참 예쁘네. 재숙이 천천히 다가가자 강아지도 조용히 재숙을 올려다봤어요. 신기하게도 강아지는 재숙의 손냄새를 맡더니 작은 혀로 하찼습니다. 순덕아, 고마워. 이 녀석 우리가 키울게. 재숙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집에서 기를 강아지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당도 넓고. 재숙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어요. 미라는 당황했어요. 시어머니 모시기도 벅찬데 강아지까지 키워야 한다니. 어머니, 그런데 강아지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재숙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 녀석 참 귀엽네. 재숙이 강아지를 안아들자 강아지는 재숙의 품에서 편안해했어요. 마치 재숙을 엄마로 인정한 것 같았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할까? 재숙이 강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막내 같으니까 막둥이라고 부르자. 강아지는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는 것처럼 재숙을 바라봤어요. 순덕은 고마워하며 강아지 사료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갔어요. 재숙아, 이 녀석 잘 키워. 분명히 너한테 큰 힘이 될 거야. 순덕의 말에는 오랜 친구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미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미 힘겨운 생활에 또 하나의 부담이 늘어난 기분이었죠. 강아지 사료값, 병원비, 그리고 돌봐야 할 일들까지. 진짜 끝이 없네. 미란이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기뻐하시니까. 미라는 복잡한 심정으로 막둥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날부터 막둥이는 재숙과 미란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생겼고 재숙에게는 오랜만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작은 친구가 생긴 셈이었죠.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이 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막둥이의 등장이 이 집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막둥이가 집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강아지였던 막둥이는 이제 제법 큰 진돗개로 자라났어요. 하얀 털은 더욱 윤기가 흐르고 당당한 체격과 영리한 눈빛이 정말 순종 진돗개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재숙에게서 나타났어요. 막둥이가 오기 전까지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재숙이 이제는 매일 아침 막둥이와 함께 마당을 산책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막둥아, 오늘은 날씨가 좋네. 마당 한 바퀴 돌까? 재숙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막둥이는 정말 영리한 개였습니다. 재숙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고 재숙이 넘어질 뻔하면 옆에서 받쳐주려고 했죠. 재숙이 외출할 때는 항상 따라 나서려고 했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재숙의 방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재숙의 기억력과 말솜씨였습니다. 막둥이와 이야기하면서 예전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둥아, 우리 집에도 예전에 개가 있었어. 황구라고 했는데 참 착했지. 그때는 내가 젊어서 황구와 함께 산에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가물가물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재숙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재숙이가 요즘 참 밝아졌네. 막둥이 덕분인가 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재숙을 보러 오기 시작했고 재숙은 막둥이 자랑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우리 막둥이 참 똑똑해요. 사람 말을 다 알아들어. 하지만 미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밝아지는 모습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둥이 때문에 집안일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개밥을 챙겨주고 털 빠진 것 치우고 목욕시키는 일까지 모두 미란의 몫이었어요. 특히 막둥이가 커지면서 식사량도 늘어나고 활동량도 많아져서 관리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었어요. 막둥이 사료비만 한 달에 5만 원, 예방접종비까지 합치면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미란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죠. 이번 달도 또 적자네. 미란이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 달에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그 비용만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돈이 급해. 미란이 통장 잔고를 보며 절망했어요. 그런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막둥이가 계속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막둥이가 이렇게 짖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왜 저러지? 미란이 마당으로 나가보니 막둥이가 대문 쪽을 향해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미란이 대문을 열어보니 깔끔한 옷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낯설고 말투도 도시 사람 같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서 진돗개 관련 사업을 하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김성호는 명함을 건네며 능숙한 말솜씨로 미란에게 접근했어요. 댁에 진돗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순종 진돗개가 정말 귀해서요. 미란이 막둥이를 부르자 막둥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천천히 다가왔어요. 김성호는 막둥이를 보더니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머, 이게 정말 혈통이 좋네요. 털 색깔이며 체형이며 완벽한 진돗개 혈통입니다. 그때 재숙이 막둥이를 찾으며 나왔어요. 막둥아, 왜 그래? 막둥이는 재숙을 보자 즉시 달려가서 재숙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김성호의 관찰은 계속되었어요. 정말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하고 체격도 완벽하네요. 그래요? 우리 막둥이가 그렇게 좋아요? 재숙이 기분 좋게 물었습니다. 김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암컷은 새끼를 낳으면 정말 큰 가치가 있어요. 김성호의 다음 말이 미란의 귀를 번쩍 뜨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정도 혈통의 진돗개 새끼는 한 마리에 100만 원은 기본이고 정말 좋은 건 그보다 훨씬 비싸요. 한 번에 5-6마리는 낳으니까. 미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어요. 100만 원 곱하기 6, 600만 원.
남편이 죽고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미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죠. 물론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좀 더 기다려야겠지만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김성우가 명함을 미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 수 있어요. 번식부터 분양까지 전부요. 재숙은 김성우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막둥이를 칭찬받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막둥이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 봐요. 김성우가 떠난 후 미라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600만 원. 그 돈이면 생활이 얼마나 편해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막둥이를 얼마나 아끼는지도 알고 있었죠.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성우의 제안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정말 막둥이로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시어머니에게는 들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며칠 후 미라는 몰래 김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일 말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김성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관심 있으시는군요. 직접 만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미란의 마음속에 작은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미라는 자신의 이런 생각이 앞으로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성우와의 첫 번째 만남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라는 시어머니에게는 장을 보러 간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김성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우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이걸 보세요. 김성우가 보여준 사진들은 모두 진돗개 새끼들이었습니다. 이 새끼들이 다 몇백만 원씩 거래됐어요. 미라는 사진을 보면서 놀랐어요. 정말 막둥이와 비슷하게 생긴 새끼들이 그렇게 비싸게 팔린다니. 정말 이 정도 값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김성우의 설명은 치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가 생후 12개월은 되어야 임신이 가능한데 요즘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좀 더 일찍 새끼를 가질 수 있거든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댁 어머니가 막둥이를 너무 아끼신다는 거죠. 김성우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게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김성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막둥이를 산책시킨다는 명목으로 몇 시간씩 데리고 나오시면 돼요. 그 시간에 우리 농장에서 관리를 하고 어머니가 찾기 전에 다시 데려다 놓으면 되거든요. 농장이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전문 번식 농장이 있어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임신을 시키고 새끼가 태어나면 분양까지 다 처리해드려요. 물론 수익은 반반으로 나누고요. 미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반반이라고 해도 새끼 6마리면 300만 원은 될 텐데 그것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죠. 그런데 막둥이한테 해롭지는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전문가들이 관리하니까요. 다만 김성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호르몬 처리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피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방 회복되니까 괜찮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고민했어요. 재숙은 막둥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막둥이는 재숙의 발치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막둥아, 오늘도 착하게 잘 놀았네. 재숙이 막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막둥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재숙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미라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며칠 후 미라는 결국 김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보기로 했어요. 대신 정말 막둥이한테 해롭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실행은 그 다음 주에 이루어졌어요. 미라는 재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막둥이 운동도 시킬 겸 좀 멀리 산책시키고 올게요. 그래, 막둥이도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할 텐데. 막둥이를 데리고 나온 미라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김성우를 만났어요. 김성우의 차에는 이미 다른 개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막둥이를 여기 맡겨주시면 돼요. 3시간 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요. 처음에 막둥이는 낯선 환경을 경계했지만 김성우가 능숙하게 달래면서 차에 태웠어요. 미라는 막둥이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약속을 한 상황이었죠. 3시간 후 막둥이는 다시 미란에게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약간 느려진 것 같았어요. 괜찮은 거죠?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처음이라 그래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김성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미라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집에 돌아온 막둥이를 본 재숙은 즉시 이상함을 알아챘습니다. 막둥아, 왜 그래? 아픈가? 막둥이는 평소처럼 재숙에게 달려가지 않고 구석에 가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재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아마 많이 걸어서 피곤한가 봐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막둥이의 상태는 하루 이틀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많이 자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재숙은 점점 걱정이 커졌지만 미라는 김성호의 말을 믿고 기다렸어요. 일주일 후 2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막둥이가 더 오랫동안 농장에 있어야 했어요. 오늘은 좀 더 시간이 걸려요. 5시간 정도 후에 오세요. 김성호의 말에 미라는 불안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재숙은 막둥이가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초조해했어요. 막둥이가 왜 이렇게 늦지? 어디 간 건 아닐까? 어머니, 조금 멀리 갔나 봐요. 곧 돌아올 거예요. 미라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5시간 후 돌아온 막둥이는 더욱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털에는 낯선 냄새가 났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재숙은 막둥이를 안아들며 울먹였습니다. 막둥아, 어디 갔다 온 거야? 왜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 그때부터 이상한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미란이 막둥이를 데리고 나갈 때마다 막둥이는 점점 더 기운이 없어져서 돌아왔고 재숙은 그때마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재숙은 미란이 막둥이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미란의 이중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미란의 이중 생활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미란이었지만 김성우로부터 첫 번째 수익금을 받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김성우가 직접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김성우가 봉투를 꺼내며 미란에게 건넸어요. 이번 달 관리비로 50만 원 먼저 드릴게요. 미란이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로 5만 원권 지폐 10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정말 다 제 거예요? 물론이죠. 막둥이가 임신하면 본격적인 수익이 시작되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50만 원이라는 돈이 미란의 손에 쥐어지자 그동안의 걱정과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늘 빠듯했던 생활비, 매달 걱정하던 공과금,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구나. 미란의 마음속에서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은 오랜만에 좋은 반찬을 해서 상을 차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좋은 고기를 샀어요. 재숙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그냥 어머니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정작 막둥이는 그 맛있는 냄새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힘없이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재숙은 막둥이에게 고기 한 점을 가져다 주었지만 막둥이는 고개만 돌렸어요. 막둥이를 농장에 데려가는 일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어머니, 막둥이 산책 좀 시키고 올게요. 그래, 우리 막둥이 운동도 시켜야지. 재숙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미란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둥이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어요. 농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기운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털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일이 많아졌죠. 막둥이는 밤마다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부림쳤어요. 그런데도 막둥이는 재숙을 위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재숙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던 재숙의 발에 뭔가 부딪혔습니다. 막둥이였어요. 막둥이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재숙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자마자 재숙의 길을 안내하려고 나와 있었던 거예요. 막둥아, 너도 아픈데 왜 나왔어? 재숙이 막둥이를 쓰다듬자 막둥이는 힘겹게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숙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막둥이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도 숨쉬기가 힘들어도 말이죠. 재숙을 방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후에야 막둥이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막둥아, 왜 이렇게 안 먹어? 재숙이 걱정스럽게 막둥이 앞에 사료를 놓았지만 막둥이는 고개만 돌렸어요. 예전에는 사료를 보기만 해도 꼬리를 흔들던 막둥이가 이제는 먹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또 다른 에피소드였어요. 재숙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그만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둥이가 재빨리 달려와서 재숙의 다리에 몸을 기댔어요. 막둥이의 작은 몸으로나마 재숙을 받쳐준 거였죠. 고마워, 막둥아. 재숙이 막둥이를 안아들자 막둥이의 몸이 평소보다 훨씬 말랐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 너 많이 빠졌네? 하지만 막둥이는 재숙이 걱정할까봐 아픈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숙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막둥이를 찾아 헤매다가 현기증을 일으킨 거였어요. 어머니, 미란이 급히 재숙을 부축했지만 재숙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막둥이가 어디 갔을까? 재숙이 의식을 잃기 직전에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그때 미라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막둥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이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재숙은 스트레스성 현기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의사가 물었지만 재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막둥이 걱정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재숙은 막둥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막둥아,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아픈 것 같니? 막둥이는 재숙의 품에서도 편안해하지 못했어요. 몸을 떨고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김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막둥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어머니까지 쓰러지셨어요. 아, 그러세요?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겠네요. 하지만 김성호의 다음 말이 미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막둥이가 임신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곧 확실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본격적인 수익이 시작되죠. 새끼 한 마리당 100만 원, 6마리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라는 말에 미란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어요. 지금까지의 고생이 결실을 맺게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50만 원만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600만 원이라니.
정말요? 그럼 언제쯤 새끼를 낳나요? 미라는 결국 계속하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가 걱정하는 것도 막둥이가 힘들어하는 것도 모두 일시적인 일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몇백만 원이라는 큰 돈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작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미란의 욕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고 그 대가는 막둥이와 재숙이 치르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미란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김성우로부터 받은 돈으로 새 옷을 사고 머리도 파마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미란이가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정작 막둥이는 날이 갈수록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막둥이 배가 좀 나온 것 같지 않아? 재숙이 막둥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막둥이의 배 부분이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이때다 싶어서 말했어요. 어머니, 막둥이가 임신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 잊으셨어요? 재숙은 당황했어요. 그랬나? 내가 또 깜빡했나 보네. 요즘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네. 재숙이 자책하자 미라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임신한 개는 특별히 관리해줘야 해서 제가 자주 산책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란의 거짓말은 점점 교묘해져 갔어요. 재숙은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며 미란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청년 오승재였습니다. 부모님이 마을에 전원주택을 지으시면서 함께 내려온 28살의 대학원생이었죠. 승재는 동물행동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개들의 행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온 오승재라고 합니다. 승재가 재숙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어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재숙이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젊은 분이 이런 시골까지 오셨네요. 부모님이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 하셔서 함께 내려왔어요. 저는 동물을 연구하는 학생이라서 이런 자연환경이 오히려 좋아요. 승재의 자기소개에 재숙이 흥미로워했어요. 승재가 시골로 내려온 이유는 특별했습니다.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에 지친 부모님이 전원 생활을 꿈꾸며 이 마을에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기로 한 거였어요. 승재는 대학원 논문을 쓰기 위해 잠시 부모님과 함께 내려왔는데 시골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동물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스러운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어서 좋네요. 승재가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자유롭게 키워지는 진돗개들의 행동 패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승재는 막둥이를 보자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 진돗개네요.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 막둥이는 정말 완벽한 진돗개 혈통이었어요. 체형, 털색,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표준에 맞았습니다. 우리 막둥이 예쁘죠? 재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승재는 막둥이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개네요. 혈통이 아주 좋아 보여요. 몸짓 하나하나가 정말 우아하고 승재의 전문적인 평가에 재숙은 더욱 기뻐했어요. 정말요? 우리 막둥이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네, 이런 진돗개는 정말 드물어요. 특히 성격도 온순하면서 영리해 보이고 승재는 막둥이와 재숙의 관계를 관찰하면서 감동했어요. 막둥이가 재숙을 대하는 태도, 재숙이 막둥이를 부르는 목소리, 그 모든 것에서 진정한 유대감이 느껴졌거든요. 할머니와 막둥이가 정말 서로를 아끼는 게 보여요. 이 녀석이 와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재숙이 막둥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막둥이 때문에 매일이 즐거워요. 승재는 재숙의 말을 들으면서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훌륭한 관계네요. 막둥이도 할머니를 정말 따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던 승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막둥이의 걸음걸이와 몸짓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였어요. 한편 미라는 김성우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미란 씨, 막둥이 관리하면서 느낀 건데 이 마을에 진돗개가 꽤 많더라고요. 네, 시골이다 보니 집집마다 개를 키우죠. 혹시 다른 집 개들 정보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 수고비는 따로 드리고요. 김성호의 제안에 미란의 눈이 번쩍였어요. 막둥이 하나로도 이렇게 돈이 되는데 다른 개들 정보만 알려줘도 돈을 준다니.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데요? 혈통 좋은 진돗개들이 어느 집에 있는지, 주인들 성향은 어떤지, 그런 거요. 정보 하나당 10만 원씩 드릴게요. 김성호의 말에 미라는 완전히 넘어갔어요. 마을에는 진돗개를 키우는 집이 적어도 5집은 됐거든요. 그것만으로도 50만 원이었죠. 미라는 그날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보 수집을 시작했어요. 언니, 우리 집 막둥이가 임신해서 진돗개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혹시 언니네 보미는 몇 살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마을 이장 댁의 봄이었어요. 3년 된 암컷으로 털색이 정말 예뻤죠. 봄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새끼도 많이 낳겠네요. 그럼 작년에도 5마리나 낳았어. 미라는 봄이가 혼자 있는 시간대까지 파악했어요. 두 번째는 마을 반대편에 사는 할아버지네 장군이었어요. 장군이 정말 듬직하게 생겼네요. 수컷이죠? 응, 올해로 4살인데 아주 건장해. 할아버지는 오후에 논일하러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온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김성호에게 정보를 넘겨준 미라는 약속대로 50만 원을 받았어요.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특히 주인들의 생활 패턴까지 알려주시니 완벽해요. 김성호는 만족스러워했고 미라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장댁의 봄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봄이가 어디 갔을까? 평소에는 집을 잘 지켰는데 이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봄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도 봄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미라는 이장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면서도 태연하게 말했어요. 요즘 개 도둑이 많다더라고요. 특히 예쁜 개들은 더 위험하다고 하던데. 속으로는 김성우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어서 할아버지네 장군이도 사라졌습니다. 장군이가 밤새 안 들어왔어. 이상하네. 할아버지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장군이는 절대 집을 떠나지 않는 개였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멀리 나가신 사이에 누가 데려간 건 아닐까요? 미란이 아는 체하며 말했어요. 승재는 이런 연속된 실종 사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진돗개만 골라서 사라지는 게 이상하네요. 승재가 재숙에게 말했어요.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돗개들을 데려가는 건 아닐까요?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재숙은 순진하게 대답했지만 미라는 식은땀이 났어요. 승재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라는 승재를 경계하면서도 김성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어요. 마을 끝에 사는 순자 할머니네 보기도 순종이에요.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개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거든요. 정보 하나당 10만 원씩 받다 보니 미란의 욕심은 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김성호가 미란에게 막둥이를 더 자주 데려오라고 요구한 거였어요. 막둥이 출산이 가까워졌어요. 이제 농장에서 상주시켜야 해요. 상주요? 그럼 어머니가 의심하실 텐데요. 적당한 핑계를 대세요. 어차피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니까 쉽겠네요. 김성호의 말에 미라는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미라는 재숙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 막둥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서 며칠 동안 특별한 곳에서 관리받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나? 내가 또 까먹었나 보네. 재숙이 자책하자 미라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네, 순산을 위한 전문 관리소 같은 곳이에요. 며칠만 맡겨두면 안전하게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재숙은 막둥이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 하고 싶었어요. 정말 막둥이에게 좋은 일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막둥이는 김성호에게 완전히 맡겨졌고 미라는 또 다른 큰 수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때 미라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무고한 동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 시각 산속 농장에서는 막둥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철창 안에 갇힌 막둥이는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어요. 임신한 몸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번 물과 사료만 주어졌고 그마저도 질이 형편없었습니다. 김성우는 막둥이에게 강제로 호르몬 주사를 놓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 이게 다 너한테 좋은 거야. 막둥이가 피하려고 하자 김성우는 더욱 거칠게 잡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막둥이의 목에 찔리면서 막둥이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어요. 시끄러워. 김성우가 막둥이를 발로 차면서 소리쳤어요. 임신한 막둥이의 배에 충격이 가해지자 막둥이는 더욱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조용히 하지 못해? 이 지저분한 것들이. 농장에는 막둥이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 훔쳐온 개들도 갇혀 있었어요. 봄이, 장군이, 복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좁은 우리, 더러운 물, 부족한 사료,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막둥이는 특히 재숙을 그리워했습니다. 밤마다 재숙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막둥이의 울음소리는 다른 개들의 마음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막둥이는 탈출을 시도했어요. 철창의 틈새를 이빨로 뜯고 발톱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몸이 힘들었지만 재숙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그런데 김성우가 막둥이의 탈출 시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못된 것이 감히. 김성우는 막둥이를 더 작은 우리로 옮겼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탈출하려고? 꿈도 꾸지 마. 김성우는 막둥이에게 물도 하루 걸러 하루씩만 주기 시작했어요. 막둥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지만 김성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새끼만 건강하게 나오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을의 젊은 청년 승재는 연속된 진돗개 실종 사건과 막둥이까지 사라진 상황을 보면서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분명 이 마을에 뭔가 조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 막둥이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을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연달아 진돗개들이 사라지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졌어요. 이상해, 하필 진돗개만 골라서 없어지네. 누가 일부러 훔쳐가는 게 아닐까? 재숙은 막둥이가 없는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어했어요. 막둥이는 언제 돌아오지? 재숙이 미란에게 물을 때마다 미란은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출산 관리 때문에 며칠 더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잊으셨어요?
그랬나? 내가 또 재숙은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라는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죄책감보다는 편리함을 느꼈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쉬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승재는 달랐어요.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보미가 사라진 날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글쎄,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 미란이가 보미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 승재의 귀가 번쩍했어요. 미란 씨가요? 어떤 걸 물어보셨는데요? 막둥이가 임신해서 진돗개에 대해 공부한다면서 봄이 나이나 새끼 낳은 이야기 같은 걸 물어봤지. 이장의 말에 승재는 뭔가 연결고리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승재는 다른 집들도 돌아다녔어요. 할아버지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란이가 장군이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 나이, 성격, 평소 행동 패턴까지 말이야. 할아버지가 논일하러 나가시는 시간도 물어봤나요? 그럼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이상하긴 했는데 순자 할머니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란이가 며칠 전에 왔더라고. 보기가 어떤 개인지 내가 언제 집을 비우는지까지 물어보더니 순자 할머니의 말을 듣던 승재는 확신했어요. 미란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승재는 재숙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미란 씨가 요즘 어떠세요? 미란이가 요즘 부쩍 바빠 보이긴 해. 막둥이 때문에 자주 나가고. 막둥이 때문에요? 재숙은 승재에게 막둥이가 임신해서 전문관리소에 맡겨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승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막둥이가 언제부터 임신한 거예요? 그게 미란이가 여러 번 말해줬다는데 내가 자꾸 까먹어서. 승재는 재숙의 말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진돗개의 임신은 워낙 특별한 일이라 주인이 깜빡할 리가 없거든요. 혹시 막둥이가 임신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였나요?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어. 미란이가 말해줬는데 내가 기억력이 나빠져서. 재숙이 답답해하자 승재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분명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 미라는 김성우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막둥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6마리나 됩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돈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막둥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김성우의 말에 미라는 불안해졌어요. 어떻게 안 좋다는 거예요? 조기 출산에다가 호르몬 과다 투입 때문에 몸이 많이 상했어요. 지금 거의 의식불명 상태거든요. 그럼 막둥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새끼들만 건강하면 됐죠. 어미는? 글쎄요. 김성호의 무책임한 태도에 미라는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막둥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막둥이는 언제 집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김성우는 막둥이를 돌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다는 투였어요. 미라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제발 막둥이만은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고 계세요. 돈은 약속대로 드릴게요. 새끼 6마리면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이라는 돈에 미라는 또다시 흔들렸어요. 막둥이가 걱정되긴 했지만 그 큰 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막둥이는 살려주세요. 그날 밤 미라는 재숙에게 또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 막둥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대요. 새끼를 낳았다고? 몇 마리나? 6마리요.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좀 힘들어해서 며칠 더 있어야 한대요.
재숙은 기뻐하면서도 걱정했어요. 우리 막둥이가 힘들어한다고?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돌보고 있으니까요. 미라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승재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가설을 세웠어요. 미란이 마을의 진돗개 정보를 누군가에게 제공하고 그 사람이 개들을 훔쳐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막둥이도 그 피해자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내일부터 미란 씨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겠어. 승재는 마음을 굳혔어요.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 진범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그 시각 농장에서는 막둥이가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6마리의 새끼를 낳은 후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죠. 하지만 김성호는 막둥이의 생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새끼들을 분양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미란의 욕심이 불러온 비극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미란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숙은 여전히 막둥이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재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거짓의 탑이 곧 무너질 수도 있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막둥이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김성호가 술에 취해 농장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간 것이었습니다. 막둥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좁은 우리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막둥이는 다른 개들의 우리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같이 가자. 막둥이의 눈빛이 다른 개들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미와 장군이도 막둥이를 따라 나왔어요. 하지만 보기는 이미 너무 약해져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막둥이는 보기를 두고 갈 수 없어서 보기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농장에서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성우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개들이 도망쳤어. 김성우의 고함 소리에 막둥이는 급히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막둥이는 보기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내고는 다른 개들과 함께 농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성우의 손전등 불빛이 따라왔지만 막둥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산길을 내려오는 과정은 정말 험난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가시덤불을 헤치고 개울을 건너고 바위를 넘어야 했습니다. 다른 개들은 하나씩 지쳐서 뒤처졌지만 막둥이만은 끝까지 버텼어요. 재숙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막둥이는 밤새 걸었습니다. 발톱은 다 닳고 털은 가시에 찢어지고 임신한 배는 바닥에 쓸려서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하지만 막둥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막둥이는 마을 입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미 기력이 다해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래도 집이 보이자 막둥이는 마지막 힘을 내서 걸었어요. 새벽 4시쯤 마을 입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개가 울부짖는 소리였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절망적이고 애절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일찍 일어난 이장이 밖으로 나가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진돗개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건 막둥이 아닌가? 막둥이는 정말 처참한 상태였어요. 온몸에 털이 뭉텅뭉텅 빠져 있고 다리는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배는 축 늘어져 있어서 최근에 새끼를 낳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끼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둥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재숙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지만 집을 향한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이장이 급히 재숙의 집으로 달려가서 소리쳤어요. 재숙아, 재숙아.
막둥이가 돌아왔어. 재숙이 급히 뛰어나왔을 때 막둥이는 마당 한가운데서 쓰러져 있었어요. 막둥아. 재숙이 막둥이를 끌어안자 막둥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재숙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 막둥이가 왜 이렇게 됐어? 재숙이 울먹이며 막둥이를 쓰다듬자 막둥이는 작은 신음소리를 냈어요. 몸 여기저기에 주사 자국이 선명했고 배에는 수술 흔적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막둥이가 어디서 이런 꼴을 당한 거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미란만 홀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승재가 급히 달려와서 막둥이를 살펴봤어요. 이건 명백히 강제 번식의 흔적이에요. 승재의 전문적인 진단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강제 번식이요? 네, 호르몬 주사 자국도 보이고 너무 이른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강요당한 것 같아요. 그럼 막둥이 새끼들은 어디 있는 거야? 이장이 물었지만 아무도 답할 수 없었어요. 막둥이는 새끼들 없이 혼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새끼들과 강제로 분리된 것 같았어요. 미라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김성우가 막둥이를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버린 것이 분명했거든요. 어머니, 막둥이를 빨리 병원에. 미란이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란 씨. 승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란을 바라봤어요. 막둥이가 전문 관리소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로 돌아온 건가요? 승재의 질문에 미란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미란이 변명하려 했지만 승재는 계속 추궁했어요. 그리고 마을의 다른 진돗개들이 사라지기 전에 모두 미란 씨가 그 집들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미란에게 집중됐어요. 미란아, 정말 그런 거야? 우리 개들이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는 거야? 사람들의 추궁에 미란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막둥이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미란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막둥이는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미란을 미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말해봐, 미란아. 이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개들을 누구한테 팔아넘긴 거야? 사람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자 미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란이 드디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막둥이만 돈 벌려고 했는데 점점 욕심이 나서 이 나쁜 년아. 순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미란에게 달려갔어요. 우리 보기가 어디 있어? 보기는 어떻게 됐어? 다른 사람들도 미란을 둘러싸며 추궁했습니다. 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김성우라는 진돗개 브로커가 있었고 자신이 마을 개들의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김성우라는 사람이 정보 하나당 10만 원씩 줬어요. 10만 원 때문에 우리 개들을 팔아넘겼다고?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우리 봄이도 장군이도 모두 그 사람한테 간 거야? 아마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란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자신들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었다는 슬픔이었습니다. 승재는 미란에게서 김성호의 연락처와 농장 위치를 알아냈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그 농장을 찾아가야 해요. 다른 개들도 막둥이처럼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한편 재숙은 막둥이를 끌어안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막둥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막둥이는 재숙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상태가 너무 위중했어요. 할머니, 막둥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승재가 급히 말했지만 막둥이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새끼들과 헤어진 충격과 몸의 상처가 너무 컸던 거죠. 그때 김성호에게서 미란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승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란 씨죠? 막둥이가 농장에서 도망쳤는데 혹시 집에 왔나요? 이 나쁜 놈아. 승재가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김성호지? 지금 막둥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승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동물 학대와 절도 사건입니다. 지금 당장 출동해 주세요. 하지만 김성호는 이미 농장을 버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미란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웃의 개들을 돈 때문에 팔아넘길 수 있어? 우리가 언제 너를 못 살게 굴었다고? 사람들의 질책에 미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재숙의 반응이었어요. 미란아, 정말 그런 거야? 재숙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어요. 막둥이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미란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어머니와 막둥이, 그리고 마을 전체에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막둥이는 재숙의 품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재숙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며 말이죠. 막둥이가 숨을 거둔 후 마을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재숙은 막둥이를 품에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막둥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재숙의 오열하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라는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무릎이 꺾였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던 막둥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재숙은 미란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막둥이만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막둥아, 새끼들은 어디 있니? 내 새끼들을 찾아줄게. 엄마가 꼭 찾아줄게. 재숙의 말에 사람들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어요. 승재는 경찰과 함께 김성호의 농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미란에게서 들은 위치를 바탕으로 차를 몰고 가니 한적한 산속에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저기가 그 농장입니다. 승재가 경찰에게 말했어요. 농장에 도착하니 이미 김성호는 도망간 후였어요. 하지만 건물 안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좁은 우리에 갇혀 있는 수많은 진돗개들, 그리고 그 중에는 마을에서 사라진 보미와 장군이, 보기의 모습도 보였어요. 이건 정말 끔찍하네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개들은 모두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특히 암컷들은 강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상태가 심각했어요. 막둥이 새끼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승재가 농장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자 작은 우리에서 새끼 6마리를 발견했어요. 아직 어린 새끼들이었지만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몇 마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3마리는 살아있네요. 승재가 살아있는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새끼들은 너무 약해서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할머니께 데려가야겠어요. 한편 마을에서는 경찰이 미란을 연행해 갔습니다. 장미란 씨, 동물 학대 방조죄와 절도 교사죄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갑이 채워진 미란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도 이웃이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안쓰러워했지만 이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웃을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이웃이라고 할 수 있어?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개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경찰서에서 미라는 장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김성호에게 마을 진돗개들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정보 하나당 10만 원씩 총 5번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미란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막둥이를 불법 번식업자에게 맡긴 것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진돗개들이 도난당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발장을 제출했거든요. 미라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점점 더 실감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김성우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주 중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불법 번식업을 하다가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주범은 징역 3년을 받을 예정이고 미란 씨는 방조죄로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승재가 재숙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때 승재가 막둥이의 새끼 3마리를 안고 돌아왔어요. 할머니, 막둥이 새끼들이에요. 3마리가 살아있어요. 승재의 말에 재숙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둥이 새끼들? 재숙이 새끼들을 보자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우리 막둥이가 이렇게 예쁜 새끼들을 낳았구나. 재숙은 조심스럽게 새끼 1마리를 안아들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 막둥이를 닮아서 흰 털에 검은 코를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약하긴 했지만 재숙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자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막둥아, 내 새끼들이 이렇게 예쁘구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들을 하나씩 찾아갔어요. 보미는 이장댁으로, 장군이는 할아버지에게, 보기는 순자 할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어서 예전 같지 않았어요. 우리 보미가 사람을 무서워해요. 이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른 집 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제 번식과 학대의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미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장미란에게 동물 학대 방조죄 및 절도 교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법정에는 마을 사람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했어요. 겨우 벌금이야? 순자 할머니가 불만스러워했지만 이장이 달랬어요. 그래도 제대로 처벌받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미라는 벌금을 내고 나서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아이들까지도 개 팔아먹은 아줌마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재숙은 막둥이의 새끼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어요. 밤낮으로 우유를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고 막둥이가 해줬을 모든 것들을 대신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막둥아, 엄마가 내 새끼들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새끼들은 재숙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에 점점 건강해졌어요. 가장 큰 새끼는 막둥이를 많이 닮았고 재숙은 그 새끼를 막돌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너는 엄마 막둥이를 닮았구나. 몇 달 후 재숙은 막둥이의 새끼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3마리 새끼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랐고 특히 막돌이는 어미 막둥이처럼 재숙을 한결같이 따랐습니다. 막돌아, 산책 갈까? 재숙이 말하면 막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막둥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재숙은 막둥이의 새끼들을 보면서 막둥이를 그리워했지만 동시에 위안도 받았습니다. 승재는 계속 마을에 머물면서
재숙을 도왔어요. 할머니, 막둥이가 정말 훌륭한 엄마였네요. 새끼들이 모두 막둥이를 닮았어요. 그럼 우리 막둥이가 얼마나 좋은 개였는데. 결국 미라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법적 처벌을 받은 것도 그렇고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어머니, 저는 이제 떠날게요.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재숙은 끝까지 미란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막둥이의 새끼들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막둥아, 너 없었으면 나도 나 아닌 채로 살았겠지. 재숙의 마지막 말은 막둥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몇 달 후, 재숙은 막둥이의 새끼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세 마리 새끼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랐고 특히 막돌이는 어미 막둥이처럼 재숙을 한결같이 따랐습니다. 막돌아, 산책 갈까? 재숙이 말하면 막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막둥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재숙은 막둥이의 새끼들을 보면서 막둥이를 그리워했지만 동시에 위안도 받았습니다. 승재는 계속 마을에 머물면서 재숙을 도왔어요. 할머니, 막둥이가 정말 훌륭한 어미였네요. 새끼들이 모두 막둥이를 닮았어요. 그럼 우리 막둥이가 얼마나 좋은 개였는데. 마을은 서서히 평화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미란이 법적 처벌을 받고 떠난 후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됐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법이 있어서 다행이야.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하지만 막둥이가 남긴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재숙은 막둥이의 새끼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고 있었습니다. 막둥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과 함께 말이죠. 욕심이 얼마나 큰 죄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막둥이는 죽었지만 재숙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은 새끼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갔어요.